대한민국 월드를 위한 톡방 으라차차 오늘도 어벤져스 패널 세 분을 모셨습니다. 할아버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우리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방금 전에 대학생 단체하고 네. 지금 대학가가 수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조금만 있다가요. 네. 피켓도 가져왔습니다. 피켓까지 저는 피켓 들고 있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씨 을아씨 배우 곽현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현아입니다. 네. 을을 위한 대변인이죠. 김원식 문화평론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뭐 학습근도 지금 들고 예.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연세대 앞에서 하고 왔는데요. 네. 학생들이 지금 수업이 2주나 3주가 개강되니까 네. 거기다가 또 나머지 수업도 2주, 3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대학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 시입생들은 입학식도 안 했잖아요. 그렇네. 근데 입학금은 우울한 3, 학번이에요. 40만 원 내라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걸 안 돌려주냐라는 쟁점이 하나 있고 지금 시입생들은 또 선배들도 못 만나고 있어요. 학교도 못 나가지고. MT가 없는 지금 그러니까 학번이에요. 오리엔테이션, 입학식, 선배들하고 미팅이 없으니까 아니 비용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네. 우리 위로를 해줘야 된다 이런 그렇겠네요. 거. 재학생들도 한 학생회비 달치 수업이 안 어떡해요. 됐는데 한 달치 등록금료는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논란이 있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대학가 갔는데 알겠습니다. 일파만파입니다 진짜. 네. 우리 예. 계약 연결 관련된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잠깐 문자를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340님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좀 힘들지만 방역하고 나면 마음이 뿌듯합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시고 정말 이런 분들 우리가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너무나도 네. 감사한 분들이고요.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에게 또 힘을 주시는 분들이고요. 0545님 강풍에다 산불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담배 꽁초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산불로 이어질까 걱정입니다. 0545님 보내주셨는데 정말 산불 조심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로 오성근님 울산 울주군의 산불 현장이죠. 부기장의 생사를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네. 정말 산불 조심 꼭 해야 합니다. 정말 기적처럼 좀 꼭 생환해 오시면 네. 정말 좋겠습니다. 예.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큰 문제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서 50조에 이르는 이 대규모 경제 지원책 패키지 정책까지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우리 외화 안정을 위해서 한미 간의 통화수화부. 안진걸 소장님,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했잖아요. 네. 규모가 600억 달러, 우리 돈 76조 8천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외환 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난리 난 적 기억나시죠? 그게 IMF. 국가 부도 사태였죠. 국가 부도에 나는 영화에도 잘 네. 나오는데 정말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까 IMF보다 더하다 이런 말 하지만 저 그거 쉽게 비교 못한다. 지금 IMF 때는요. 네. 막 노숙자, 실업자, 자살자가 집집마다 써도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IMF 때보다는 지금이 그래도 더 나을 겁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정말 IMF는 엄청난 충격인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이라든지 어떤 국가 간의 어떤 거래, 은행 간의 거래가 네. 이게 복잡했을 때 돈이 없으면 국가 부도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IMF 요청해야 되잖아요. 네. 그 전에 미국이랑 어쨌든 이렇게 풍성하게 서로 네. 지원해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위기가 만약에 더 심각해진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우리가 그 GDP 대비 국가 채무 부율이 40% 안팎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돼 있어서 IMF나 OECD가 대한민국 정부한테 돈을 막 써라고 계속 공고합니다. 재정 건전성이 나쁘지 재정건이 않죠. 좋아서 네. 확장 정책 써라, 돈 써라, 왜 안 쓰냐 이런 지적을 받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미 통화 수화부에 대해서는 네.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위기 상황에 오면 이 위기를 가지고 자기 돈벌이에 이용하는 자본 세력이 있죠. 그래서 헤지펀드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네. 위상에 오게 되면 만약에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빼게 되면 이제 우리가 외환 위기가 봉착하게 되죠. 네. 그걸 사전에 이제 막기 위한 조치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76조 8천억 원. 뭐 600억 달러인데 이렇게 네. 이제 미국이 이제 귀축 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만 맺은 건 아니고요. 뭐 스위스에서도 106억 달러 정도, 캐나다는 뭐 사전 한도가 없이 네. 그냥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 중국에서도 560억 달러, 호주에서 81억
달러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지금 외환 보유고를 튼실하게 막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제적인 조치이고요. 근데 다만 지금 외환이 보유고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이제 9위 정도로 이렇게 보유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선제적인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우리 이 경제 또 외국에서 이 보고 있는 우리 경제 상황 그래도 이걸 통해서 좀 상징적으로나마 또 안정감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네. IMF 이후로 우리나라가 저 뼈아픈 교훈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우리 좀 이제는 흥청망청 쓰면 안 된다. 아끼고 잘 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다른 나라 국가 부채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너무 뛰어나더라고요. 거의 뭐 40%대 이런데 외국은 막 100%가 넘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참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조금은 이럴 때는 좀 더 써도 써도 되지 된다. 않나라는 생각도 좀 아니, 들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증이 네. 국민 사회에서 있습니다. 논란은 네. 있지만 재난 기본소득 지금 오늘 미국은 방금 전에 지금 미국 재무장관 어떻게 발표했냐면요. 모든 성인에게 $1,000, 아동에 $500. 네.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응. 그러면 $2,000니까 무려 280만 원? 그쵸? 그러니까 그걸 우리 돈으로 한 2, 300만 원 정도. 2, 300만 원을 네. 성인 가구에 주고 아동들에게도 100만 원 안팎을 아니 100, 2, 30만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건이 있기는 있대요. 예. 저희 언니가 이제 미국에 살아서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 가족 단위일 때는 연봉이 2억 이상이면 못 맞아요.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일 때는 1억 이상이 못 트럼프 받는데 대통령 말에도 네. 뭐 $100만 이상 소득자는 빼고 그쵸, 이런 말이 그쵸. 달려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래도 견딜 수 있으니까. 그래도 미국이 지금 쓰는 돈이 1,400조를 지금 쓰겠다는 겁니다. 이 위기를 맞아요. 극복하기 위하여.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국가랑 국민을 위해서 이럴 때 돈을 쓰라고 존재하는 거고 두 번째 어차피 경기 부양이 되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데 케인즈가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써야 된다. 사람들이. 그걸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돈이 없어 지금. 그럼 돈을 정부라도 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아주 소득이 많은 부자를 제외하고는 일종의 보편적 지급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보편. 그렇게 이미 네. 발표가 됐습니다. 논쟁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발표가 네. 됐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선 후보 중에 이제 동양계 앤드류 양이라는 사람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모든 성인한테 그 $1,000씩 해서 120만 원 주겠다는 분이었어요. 중도 사퇴하긴 했지만 그분이 엄청 신드롬을 불러일으켰거든요. 네. 앤드류 양이 옳았다라고 지금 SNS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 지금. 예. 그 정도로 지금 미국 사회는 완전 센세이션. 네. 근데 그걸 안 할 줄 알았던 트럼프까지도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큐 있잖아요. 맨큐. 약간 네. 우파 보수파 경제학자. 맨큐의 경제학? 그 맨큐의 경제학. 네. 맨큐도 찬성. 좌파 경제학자. 네. 폴 크루그만도 찬성. 좌우가 모두 이럴 때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 네. 제가 조금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하고 어, 나오셨네요. 그러니까 예. 오늘 제가- 영어 많이 쓰네요. 제 직업이 네.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오. 자꾸 저를- 민생하고 상관없는 저를 학자들이 자꾸 많이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안진걸 소장이 무슨 책을 읽고 왔나는 또 2부에서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30분 교통정보 듣고 나서요.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코로나19 특집 대한민국 을들을 위한 톡방 을하차차 2부 이어가겠습니다. 1부에서 열띤 토론해 주셨던 세 분 그대로 스튜디오에 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배우 곽현아 씨, 김원식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8510님, 배 선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고 계신 안진걸 소장님 항상 응원합니다. 건강 잘 지내십시오. 화이팅! 아이고 와우. 고맙습니다. 네. 서민들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저희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 나가니까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귀엽고 깜찍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TVN 통. 네. 안진걸 네. 소장님 또 우리 곽현아 배우, 김원식 평론가 뭐 팬들 많으시잖아요. 좀 제 팬들은 전 좀- 악플을 많이 달고 다닙니다. 네네 미리 좀 고지 좀 해주세요. 네, 우리 그래야겠네요. 이 시간에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네. 실물을 또 확인하시라고. 그래야겠어요. 네. 자, 우리 계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또 팻말까지 들고 나오신 안진걸 소장님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또 이게 사실 우리 지금 많은 또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고민도 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이 4월 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네. 일단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상당히 또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이게 불가피한 이유가 있긴 있는데 김은식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맞벌이 부부 뭔가 이제 각자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돌봄 서비스가 정말 긴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정부에서 이쪽에 예산을 뭐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뭐 한 네. 2,500억
500억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것까지 될까 좀 아쉬움이 좀 많고요. 네. 그다음에 대학가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네.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핫한 게 온라인이거든요. 비대면 콘텐츠 네. 서비스인데 뭐 예술계에서도 지금 뭐 콘서트라든지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어. 물론 네. 국공립단체를 중심으로 하지만요. 근데 대학가 같은 경우 지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게 강의 교수자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학 중에 그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곳은 1%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갑자기 대학 측에서 그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라 이렇게 했는데 가능한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도 뭐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네.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아니면 끊기 현상이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 우울한 정말 2020 학번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그 강의 중에서도 실제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 강의가 아니고 이제 실습을 하는 네. 그리고 예술계 같은 경우도 뭐 악기라든지 뭐 연기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온라인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강의를 올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정말 네. 너무 준비 없이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강의 부실이 이루어지니 결국에는 아까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 등록금을 좀 깎아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박현아 배우도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네. 어떤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든 대학원생이든 우리 뭐 MT도 하고 네, 야 와, 맞아요. 신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학생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이 신입생 때 첫 이제 대학 딱 입학할 때가 얼마나 설레고 즐겁습니까. 그 흥분과 떨림을 지금 사실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신입생들이 아마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는 이제 대학원생인데 저희들 지금 온라인 수업 중이거든요. 근데 수업을 듣고 이것까지는 뭐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네.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이제 많잖아요. 어떡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학교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도 어쩔 수 없던 상황이었다. 네.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우리가 수업비를 내는 것은 그 안에 학교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비용까지도 지불하는 도서관도 것인데 이용 못해요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이용할 수 없으니 사실 이럴 때는 학교에서 좀 등록금을 깎아줘야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으로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실 누구 하나 지금 다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서로 지금 다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럴 때는 학생의 입장, 학교 입장 좀 서로 좀 조금씩 양보하는 그런 지금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코로나19로 변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어떤 좀 제도가 보완되면 좋을지 계약과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중소 소상공인의 지원과 관련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 소장님 예. 사실 이게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 전체 학기를 다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또 입학조차 못했는데 입학금을 내야 되고 어떤 현실인가요? 예, 제가 다시 유튜브를 위해서 피켓을 들었고요. 네. 정말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입자들이나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이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돈 몇 네. 개만로 우리 건물주님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착한 임대 운동에 나서서 100%뭐 50% 30% 뭐 안 되면 20%라도 네. 정 안 되면 그 납부유예라도 지금 해주고 계시거든요. 네.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도 50조 원 규모의 지금 현재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중기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들을 네. 이자나 원금을 다 유예해 준다는 거잖아요. 모든 네.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이거 비상한 처방이거든요. 거의 재난기본소득. 그럼 사실 대학들이 여력이 없으면 대학들한테 고통분담을 해라는 게 미안합니다. 그렇죠. 일부 지역의 사립대학들이 힘든 건 맞아요. 네. 근데 전국의 주요 사립대학들은요. 적립금만 11조 가까이를 쌓아놨습니다. 예, 수천억씩 적립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대학생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딱 대학생만 보면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돼 이런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대주고 있고 그렇죠. 이 부모님들은 서민 중산층 가정이 대부분인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교통비에 시달리는데 거기다 마스크 비용까지 거기에다가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 제일 지금 힘듭니다. 돈이 네. 가장 많이 써야 돼요. 1년에 1,000만 원 안팎의 등록금이 2천만 원 안팎의 교육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록금이라는 규칙이라는 법률에도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등록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한 달 정도 수업을 못하면 한 달치를 면제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달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400만 원 등록금이면 한 달 치면 100만 원쯤인데요. 네. 그걸
과감히 환불해주되 네. 다만 그렇게 해서 서민 가정에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 돈 한 푼이 아쉬운데 다만 이제 그 환불 금액의 50% 정도는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든지 지금 네. 건물주 선생님들이 임대료를 깎으면 50%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로 지금 제도를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추경안에다가 그런 방식으로 고통을 네. 좀 분담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그리고 학생들이 그래서 학생들도 대신 온라인 수업에는 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네. 지금 밀려놓은 모임들 같은 것은 4월 달에 해서 성숙하게 알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협조를 해주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을 같이 하면 좋지 네. 않겠냐. 박현아 배우가 이야기를 했던 대로 지금 입학조차 못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학교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 입학급이나 또는 등록금을 좀 할인해 지금 주는 전체적으로 학교의 반응은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부정적이죠. 아. 이렇게 해본 적이 전례가 없다는 건데 네. 지금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여론조사 해보면 예를 들면 재난 기본소득도 한 절반 또는 뭐 40% 정도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의견도 굉장히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네. 어차피 그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또 세금 내는 거 아니야라고는 올바른 그 일리 있는 지적들을 하세요.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미국 같은 자본주의 나라, 시장에만 맡기자는 나라도 왜 1,400조를 풀겠다고 했겠냐. 네. 전례가 없는 정말 세계적인 경제기 지금 대공황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는 알겠습니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네. 조금 파격적 획기적인 네. 대책과 고통 분담책은 내놔야 된다. 네. 이런 사회적 합의는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도 등록금, 입학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사회적 분담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안 소장께서 해주셨는데 1743님은 미국은 재정 여유가 있으니 기본소득을 그렇게 주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아직 현금성 복지를 많이 해와서 재정 건전성이 미국과 다르겠죠. 우리나라 국가는 벌써 비어 있을 텐데 조금 우리 국가 재정을 좀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약간 오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책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수학 전문가시잖아요. 대신. 숫자에 강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지 수학에 않아요. 천재란 책도 내신 그러니까 분인데. 미국이랑 저희랑 그 나라 사이즈, GDP 규모가 워낙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보다 몇십 배 규모가 큽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몇십 배를 계산하더라도 지금 이번에 우리가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금액이 터무니없이 작아요. 11.7조. 네, 만약에 미국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기를 해서 그 사이즈별로 나누기를 했을 때 네. 사실 우리나라에선 80조 정도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지금 11조 7천 이렇게 추경 예. 금액이 나왔어요. 네. 일단 추경 금액이 작다라는 점, 네, 많지 않다라는 점, 이 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요, 사실 추경이라는 게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긴급한 상황이니까 투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지금 시간을 몸이 다투는 너무 문제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네. 이럴 때 사실 있는 돈 없는 돈 좀 그리고 시간도 투여가면서 닌겔도 맞아줘가면서 해줘야지 앞으로 더 쑥쑥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 나 좀 부족하고 미래 돈 쓸 걸 대비해서 그래 지금 병원을 입원해야 되지만 그냥 집에서 그냥 그 타이레놀 몇 알 먹고 지금 쉬자 이러면은 더 그 긴 기간 동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긴급하게 투여할 때는 과감하게 투여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서도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네. 뭐 재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의견 차이가 맞아요. 있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요. 김원식 네. 평론가. 저는 이제 용어를 뭐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재난 기본 생활비 개념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준다라는 것이어서 이걸 뭐 장기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사람이 그리워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네. 결국 사람이 오가지 않기 때문에 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건데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생존하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재난 기본 소득이라든지 재난 수당보다는 생존비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생존비의 관점에서 이제 지급이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소장님 생존비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50조 규모로 중소소상공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 이 정책에 좀 세부적인 내용하고 예.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잘 반영된 정책으로 볼 수 있나요? 일단은 우리 중소기업 중상공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제가 저번부터 계속 돈맥 경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인건비, 임대료, 뭐 재료비 줄 돈도 없는 네. 거예요. 언젠가는 이 경기가 V자로 유턴 반등할 거거든요. 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항상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 있은 다음에는 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밀려났던 돈이나 모임이나 행사나 어떤 소비를 하기 때문에 여행 같은 게 확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까지 버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50조 원대가 뭐냐면 당장 원금, 이자, 납부도 힘들잖아요. 네. 이분들 그걸 유예해 주겠다는 거니까 그런 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특례 보증, 정책 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중소상으로 중소기업 신용도가 낮는 경우가 많고 기존 대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돈을 안 빌려줘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정부나 뭐 소상공인진흥재단이나 진흥공단 이런 데가 나서서 보증을 네. 해주겠다는 거거든. 신용보증재단들이 나서서 그걸 확대하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그거로는 한 뭐 지금 당장 원금 이자는 납부는 유예됐지만 지금 들어오는 매출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매출이 서울을 기준으로 하루에 3천억씩 빠지고 있다라고 얼마 전에 소상공인연합회 KT 3천억? 예 KT 빅데이터 센터가 네. 그걸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유동인구의 감소폭, 아.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찍히잖아요. 네. 급감하는 거 이런 걸 또 종합해가지고 입장을 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생경제연구소 이 데이터가 상당하네요. 예, KT 이제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소상공인 연합 법정 소상공인 단체 소상공인 연합회 KT 빅데이터 센터에 했는데 네. 김원식 평론 말씀처럼 생존비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제 나라 국가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애국자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음. 다만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이 1년에 513조나 되고 지자체 예산 서울시만 해도 40조의 지자체 예산과 다 합치면 200조가 넘는 예산이 있고 각종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까지 하면 1000조가 넘는 가용재산이 있고 네. 그다음에 GDP 규모 대비 아까 우리 곽현아 MC도 말했는데 40%밖에 안 됩니다. 네. 국가 채무가. 그럼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이 과감하게. 돼도 쓰되 그러면 고가는 비면 어떡하냐? 네. 나중에 V자로 경기가 반등하잖아요. 음. 그럼 세금이 이제 그때부터는 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최근에 한국 정부가 세금을 잘 걷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경제를 살게 하자. 민초들이 살게 하는데 좀 집중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3433님 누구 말 맞다나 세금 모아서 이런 때 안 쓰고 어디 쓰실 건지요. 답답하네요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여하튼 정부에서는 돈 풀기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곽현아 배우가 볼 때는 주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이런 쪽인데 또 다른 분야는 이런 지원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관련된 방송을 좀 했더니 네. 눈에 보이는 게 예전에는 몰랐던 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네. 정말 많다라는 게 아. 느껴지는 거예요.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한테는 네. 줄 수 있는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어. 현금성으로 더 드린다든지 뭐 쿠폰을 드린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차상위 계층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분들은. 아.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지원을 받지 못할 뿐더러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수입도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비슷한 상황 아니면 더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음. 어제 오늘 서울시 경기도가 아예 기초생활 계층만 그 지원을 시키고 오히려 거기 지원은 빼고 이미 네. 지원이 소득 하위 70%나 중위소득 100% 그러니까 그냥 아주 편하게 생각하면 중위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 국민 5천만 원을 줄을 세워가지고 딱 중간 중간. 소득이 네. 중위소득이잖아요. 평균 서울로 소득은 치면 한 3분의 1 정도 그렇죠. 나와요. 네. 평균 소득은 조금 더 올라가니까요. 돈 많은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럼 그분들 100%에 해당하는 네. 분들한테 서울은 30에서 50만 원, 경남도도 오늘 50만 원 준다 했으니까 그건 의미 있는 대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국민들 중에 이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들에게도 그건 답이 되죠. 왜냐하면 일단 당장 조금 소득이나 사정이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네. 해고를 됐거나 차상이나 그러니까요. 차차상위 계층들 소득 그래도 절반 이하 우리 국민들 중에서 평균 이하인 분들 네, 중심으로 네. 이런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김부식 변호가 그런데 네. 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많이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좀 이게 이 5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죠. 사실 이게 좀 효과가 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정작 프리랜서 분들은 어려운데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선별복지냐 네. 뭐 이제 보편복지냐인 거거든요. 누구나 똑같이 다 뭐 일률적으로 네. 돈을 주느냐 아니면 선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해줄 거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와중에 너무 또 어려운 분들만 하다 보면 이제 차상위 계층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 계층의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학교에서 강의하고 그렇지만 신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네. 있고요. 또 문화센터라든지 또 강의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이 강의 같은 경우도 결국 사람을 만나는 직종이라서 네. 이건 아예 잡히지도 않아요. 어떤 그러니까요. 강의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곽현아 배우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지금 발굴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전 지금 자가격리를 당하거나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는 그분들이 자가격리 받고 치료받으시니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네. 무료 이용권을 막 주고 그러셨어요. 음. 그걸 통해 가지고 힐링하고 좀 치유받도록. 그래서 네. 이건 그런 이제 컨텐츠 차원의 그런 이용권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자가격리 받고 또 어려운 트라우마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도 네. 뭔가 현금 지원을 포함해가지고 따로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발굴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에 돈이 투입되는지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만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쌈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맞아요. 그러는데요. 네. 그래서 한국심리학회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비상대책 만들어서 심리 상담을 무료로 해주고 계셔요. 네. 그래서 혹시 너무 답답하고 뭔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분들은 한국심리학회 검색하시면 알겠습니다. 이런 정신적 방역 이런 네. 치료가 가능하다. 서울시라든지 지자체도 나섰고요. 네. 심리 방역 좀 그것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리 방역 또 하나 우리가 전문 용어를 건져내네요. 자, 우리가 또 으라차차도 극복해내는데 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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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받으실 분 발표드립니다. 8855님, 4207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977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출 양종열, 기술 황동규, 구성 김태영, 뉴미디어 콘텐츠 김채영, 진행기자는 시사바다의 선장 배종찬이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돌아오겠습니다.